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현재 에센셜이구나 라고 하는 작업 환경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사용하는 버전이나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버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 값에 따라서 약간씩 환경은 다를 수 있는데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일지라도 앞서서 작업했던 사람들이 또 환경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의 경우에는 길쭉하게 한 줄로 펼쳐서 볼 수도 있고요. 조그만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두 줄로 넙대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 편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두 줄짜리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 있는 작업 환경 말고 내가 하나하나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쭈루루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메뉴로 들어가도 대화창은 똑같이 뜨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대화창을 띄울게요.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대화창이 뜨면 왼쪽에 있는 부메뉴 클릭하실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 창이 열릴 거예요.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게 수정이 가능할 텐데요. 저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픽 작업을 하면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두운 테마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는 작업하는 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쪽에다 옮길 테다라고 창을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저는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V체크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창문을 커다랗게 하나로 보면서 위쪽에 있는 탭, 단추를 누르시면 그 창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일단 탭을 해제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커서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브러쉬로 문질문질하면서 영역을 선택하실 적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눈에 보였으면 좋겠죠. 노멀 브러쉬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큰 건지 작은 건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위치감만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될 거예요. 나는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만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캡슐락 키가 눌러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캡슐락 키를 꺼주시면 노멀 브러쉬의 기본적인 형태, 동그라미 형태로 보일 겁니다. 캡슐락 키도 꺼져 있는데 십자가로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게 아닌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가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눈금자를 켜서 크기를 맞춰주실 때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글자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포인트 단위로 지정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체를 배치할 때 어느 정도에다 배치해야 될지를 가이드라인 뽑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 배경의 색깔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색으로 지정하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고 하는 메뉴에서 색상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색상 필요할 때마다 바꾸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로 찾는 게 편하겠죠? 쇼 폰트 네임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영문으로 글꼴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는 이 정도의 설정을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은 400,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굉장히 중요해요. 레졸루션 해상도가 다르게 되면 나중에 글자의 크기가 엄청 실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에서 새로 만들도록 하죠. 크리에이트. 새로운 창이 열리면 그 창의 크기를 눈금자로 보면서 비교하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켜놓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R이에요. 저는 화면에 잘 보이라고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우도록 할 거고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죠. 1급의 1번. 왼쪽 꼭대기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소스들 보이시죠? 1급의 1번을 열기. 우리가 마련한 종이는 400에 500짜리인데 소스는 그거보다 커 보이네요. 이미지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좀 모자라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했습니다. 폭이 좀 남죠? 남는 경우에는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비슷하게 한쪽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창문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레이어의 이름이 임의로 레이어 1이라고 지정이 될 텐데요.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니까요. 1급의 1번이라고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1-1 임의로 이름을 준 거고요.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릴 뿐입니다. 필터를 주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버전에 따라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셔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저는 필터 갤러리가 열리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RGB라고 하는 시작할 때의 모드를 설정을 잘못한 경우일 겁니다. 꼭 이미지의 모드가 RGB 모드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보일 텐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앵글드 스트로크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동글라미 2번 세이브 패스 수상스키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물과 바다의 물 모양들을 제작하는 문제로군요. 펜툴이나 도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문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펜툴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펜 도구를 선택하시고 상단의 옵션을 봐주세요. 저는 눈에 잘 보이라고 쉐이프를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안쪽에 색깔이 들어있어야 잘 보이기 때문에 필 컬러를 아무거나 지정을 해줄 겁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어야 안쪽에 있는 알맹이들만 쭉 보이게 될 테니까요. 스트로크가 짝대기인지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쪽에 배경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다가 얘를 그릴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충의 위치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대략 파도는 이 정도 위치이고 사람은 이 정도 위치이고 라고 가이드를 뽑아주세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40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300 사이에서 파도가 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팔을 쭉 뻗은 건 200 언저리 이 정도인 것 같죠. 대략의 가이드를 뽑았으니 펜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질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제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선이 마감이 될 텐데요. 만들어 놓고 나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해서 꾹 누르면 당겼을 때의 곡선이 되는 거고요. 그냥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 되는 거예요. 대충의 모양 윤곽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변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펜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셀렉션 툴이 있어요. 패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건 패스 전체를 들어서 옮기거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그 중에서 하나의 점만 이렇게 위치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대강의 윤곽을 따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정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도형의 경우에도 펜 툴과 마찬가지로 색깔이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쉐이프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 색깔 들어있고 선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상태,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신 다음에 도형을 이렇게 몸통 부분은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확인하시고 현재는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가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있는 레이어에서 그대로 합쳐지길 원한다면 컴바인, 그리고 있는 레이어에서 그대로 빼길 원한다면 서브트랙입니다. 클릭하셔서 그리는 친구들 색깔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진다고 놀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친구를 선택하실 때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합치거나 뺄 때에 정신 차리게 될 겁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합체가 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다른 곳에 갔다가 되돌아오셔서 이번엔 빼볼까요? 서브트랙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개체를 그릴 때에 잔상에 남아있는 것들이 예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세이브 패스 요 선들을 저장을 할 적에는 선들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패스 오퍼레이션 꾹 누르시면 제일 막내둥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콕 찍게 되면 잔상들이 사라지면서 최종적인 작품만 남게 됩니다. 수상 스키를 타고 있는 캐릭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립스 이용해서 머리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옵션 쉐이프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필 색깔이 들어가 있는지, 스트로크 선은 없는 건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그리실 때 찌그러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먼저 뗄 거예요. 쉬프트는 나중에 뗄 겁니다. 레이어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 게 확인되시죠? 몸통 부분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렉탱글 툴이 보입니다. 버전에 따라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라운디드 렉탱글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라운디드하고 렉탱글이 다 통합이 돼서 무조건 사각형이라고 선택이 되는군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서 따로 레이어가 만들어질 텐데요. 컴바인이라고 하게 되면 추가가 될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적에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정도는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작을 해 놓으시고요. 프로퍼티 속성 창에서 그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방에 모서리 둥글기는 같은 값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50이라고 크게 주면 완전히 반원이고요. 5라고 작게 주면 모서리가 조금 더 뾰족해질 겁니다. 모양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유추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 이용하시게 되면 덩어리 선택,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반복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컴바인인지 확인하시고 클릭 드래그 해서 손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졌다 싶으시면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합쳐야 되는 모든 친구들을 같이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라고 합체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만들어진 친구들 그때그때 레이어들 확인을 하십시오. 파도의 경우에는 도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요. 펜 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해서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 애초에 완벽하게 만드는 건 힘드니까요. 대강의 윤곽을 지금처럼 따서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 꼭 활용을 해주세요.
당겼는데 선이 꼬인다. 그럼 반대쪽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옵션 확인하면서 컴바인, 합체, 펜트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 이용해서 곡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부분적으로 수정도 가능해요. 레이어드 최종적으로 다 합체를 시켜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잔상들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위쪽에 옵션에 패스 오퍼레이션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하나로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수상스키 모양은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만든 패스를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의 건너마을에 보시게 되면 패스 패널이 보일 거예요. 패스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미 패스는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따로 저장을 하세요 라고 했으니 3줄이 누르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패스. 패스의 이름을 수상스키 모양이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3줄이 눌렀는데 세이브 패스라고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 쉐이프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도 세이브 패스가 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만들어진 패스는 누구를 더 예뻐하면 서로 시샘하니까 이 친구는 아무도 선택하지 마세요. 레이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았던 눈을 뜰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해주세요. 수상스키 모양과 1급의 2번을 엮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수상스키 모양에다가 요 1급의 2번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길 원하나 봐요.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죠. 소스를 불러올게요. 파일에 오픈 1급의 2번을 열어줄 거고요. 이미지는 일단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이 친구는 어차피 우리의 수상스키 모양에서 잘려서 보일 거니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은 닫을 거고요. 얘는 1급에 2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름 바꿔놓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은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은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쪽에 얹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 맞춰주시고 잘리우는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히 출력 형태랑 비슷한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을 주세요, 스트로크, 선을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요 수상스키 선이 보이시죠? 1급의 2번인 그림이 아니라 수상스키 내가 만들어 놓은 패스의 선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레이어를 정확하게 선택하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FX라고 하는 게 레이어의 스타일입니다.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트로크 지정하도록 할게요. 스트로크에 대해서 두께값이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4라고 사이즈를 맞춰주면 되겠고요. 그 선의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필 타입이 단색인 컬러가 아니라 이 친구를 그라디언트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군요. 색상이 검정과 하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색깔은 아닌가 봅니다.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입니다. 문제에서는 색깔을 지정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왼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윗동네가 파랑색, 아랫동네가 노란색, 우리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불만이 없습니다만 혹시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도 손을 좀 봐주시고 나오세요. 이너 섀도우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오케이. 1급의 3번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제작을 해주시면 될 텐데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세요. 이 위쪽에다가 도형이나 그림들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쉐이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이 사이에 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오픈 1급의 3번.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실 때에 퀵 셀렉션과 매직원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CC2020 버전부터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시험장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어떤 게 깔려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오브젝트 셀렉션이 쉽기는 하지만 쉬운 친구를 좀 버리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전에 사용했던 퀵 셀렉션과 매직원들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실 때에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이시나요? 그 친구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 크기를 조절하시면 될 텐데 단축키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원하는 만큼 문질문질 선택해 주세요. 실제 시험지에서는 이런 글씨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연습할 때는 그냥 무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게 좋겠죠.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변신,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워낙에 자주 쓰니까 컨트롤 T를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 얼추 맞춰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쉐이프를 얹어주도록 할까요? 볼륨 모양과 물결 모양, 지시사항대로 색깔 지정하시면 될 텐데요. 볼륨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을 하나 지정했어요. 개체가 하나인데요. 물결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이 두 개가 있죠. 그건 개체가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개수를 잘 확인하시고 색상 정확하게 적용을 하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제작할 거다 쉐이프, 색깔을 넣을 거다 컬러,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에서 골라주시면 될 텐데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보이거나 안 보일 수 있어요. CC2020부터는 이렇게 레거시 쉐이프들이 따로 만들어지고요. 그 이전 버전의 경우에는 모든 도형들이 쭉 하고 한꺼번에 나열돼서 찾기 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내셔야 될 텐데요. 혹시라도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불러내시게 되면 패널이 열리게 될 거예요.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레거시 쉐입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불러낸 상태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레거시 쉐입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모두 올 레거시 열어보시게 되면 폴더들이 쭉 다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살짝 귀찮네요. 이 친구들을 모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시험 보는 동안에는 그걸 모으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열어두시는 걸 권합니다. 볼륨 모양을 찾아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만들어질 텐데요. 이 친구는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마우스 먼저 떼시고 Shift는 나중에 뗄 겁니다.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할 거예요. 방향들 살짝 돌려줄 거고요. 색깔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셔야 이동하실 수 있어요. 볼륨 모양에 대해서 색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바꿀 수가 있네요. 006666 레이어의 스타일도 정하시면 되겠죠. 아우터 글로우 같은 방식으로 쉐입을 찾아줄게요. 파도 모양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물결 모양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필요한데 새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써도 되겠군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실 수도 있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레이어가 복제가 될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줄 거고요. 컨트롤 T 크기 적당히 바꿔주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도록 하죠. 나머지 글자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값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을 맞춰주세요. 결과물을 보시고 방향도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상단에 주황색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을 보아하니 위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건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죠?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글자의 모양이 왜곡되어 있다면 상단에 있는 옵션에서 글자를 꾸겨줄 테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셔서 모양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이 볼록한 친구는 아크 어퍼, 쉘 어퍼 두 가지가 있네요. 아크 어퍼를 하시게 되면 양쪽 끝자락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서 볼록한 느낌인 거고요. 쉘 어퍼를 이용했더니 양쪽이 벌어지면서 볼록한 느낌이 드네요. 결과물은 이런 느낌인 거죠. 오케이 하셔서 그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개체들에 대한 배치가 끝나면 레이어에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을 하는군요. 하나는 JPG라고 400에 500짜리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사이즈죠. 커다란 상태니까 파일을 JPEG으로 보내면 될 텐데요. 이 친구 가이드라인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가이드라인은 굳이 넣어서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안내선 뽑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오롯이 오브젝트들만 남게 될 거예요. 파일, 세이브. 시험장에 가셔서 저장을 할 적에 GTQ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을 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경로 꼭 확인해 주시고요. 파일의 이름도 지정된 대로 저장을 하시면 될 텐데 기본 포맷이 PSD 포토샵 파일이에요. 이 친구를 JPEG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버전에 따라서 여기서도 바로 JPEG이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없는 분들은 이 아이를 세이버 카피라고 하는 단추 누르셔서 바꾸시면 되겠고요. 있는 분들은 바로 JPEG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JPEG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커다란 400에 500짜리는 저장이 됐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서 40에 50짜리로 바꿔서 PSD로 저장해야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 OK 하시게 되면 사이즈가 훅 작아진 거 보이시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PSD로구나 확인이 됐습니다. 저장해서 1번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에도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크기가 400에 500 똑같네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의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 역시 픽셀 단위 앞서서 만들었던 것과 똑같죠. 윕스 400, 하이트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크리에이트.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창문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1급의 4번.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줄여놓은 상태이지만 창문을 이렇게 넓게 쓰는 경우에는 빈 공간이 보일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1급의 4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종이보다 커 보이니까 사이즈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모자라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하면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건 잘라서 버리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겁니다. 이름을 1급에 4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정리를 해두도록 하죠. 정리하지 않더라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도 데리고 오도록 하죠. 노란색과 녹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 요 친구인가 봅니다. 우선 소스를 갖고 오죠.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데리고 오실 때 위쪽에 옵션 더하기 빼기 확인하시고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셀렉션 잘 하십시오.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할 거고요.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하시면 되겠죠. 노란색으로 색깔을 바꿔야 되는 부분, 초록색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서로 다르군요.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이라고 선택하셔서 일단 노란색 부분부터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해주는 메뉴가 있고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휴라고 하는 게 색상 값이니까 노란빛으로 보이는 순간에 멈춰주시면 되겠죠. 세처레이션은 농도예요. 농도를 더 짙게 하고 싶다면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시게 되면 원본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선택 영역 반짝거리는 거 해제해 보도록 할까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시면 반짝거림이 해제되죠. 이번엔 따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초록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이 그려져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조정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클릭하시면 여기에서도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바꿔주는 친구가 있군요. 레이어가 따로 생성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프로퍼티 속성이 뜹니다.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색상 바꿔주시면 될 텐데요. 색깔 값이 원래 없는 부분의 경우에는 색상이 바로 바뀌진 않아요. 그럴 때는 강제로 색깔을 컬러라이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사용하시면 좋은 건 이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그 원본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요거를 더 씌워주는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1급의 5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1급의 5번인지 선택 꼭 확인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죠. 1급의 6번 소스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위치 잡아 주시고요. 1급의 6번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죠. 쉐이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이프라고 모양 만들어지는지 확인, 필 색깔 들어있는지 확인,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모양을 찾도록 하죠. 배너 모양에 대해서 색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선을 주세요. 두께 값은 2이고요. 색깔을 단색으로 줬네요. 앞서서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를 넣기 때문에 필 타입을 컬러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쉐이프의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가 100%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는 건데요. 이 친구를 콩 찍으셔서 80%로 낮추시면 뒤쪽이 살짝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나머지 쉐입들도 얹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찾으세요. 쉬프트를 누르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새는 두 마리가 보이네요. 그렇다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누르시면 하나가 더 생길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친구는 빙그르르 돌려서는 방향이 맞춰지지가 않는군요. 거울처럼 반사시켜줘야 되는데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 좌우로 방향을 뒤집어 줄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누르시고요. 클릭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타이핑 할게요. 그라디언트 색상이 하나, 둘, 세 개 주어졌는데 우리는 단추가 두 개밖에 없군요. 그럴 때는 요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올 거예요. 클릭하셔서 지정하시면 물감통이 생기는 거 확인되시죠?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도록 할게요. 결과물 보시고 방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위쪽에 분홍색이 들어있죠? 우리는 앵글 값을 반대로 뒤집어 주셔야 되겠네요. 개체들의 배치가 끝나면 레이어의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순서는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지워주시기를 권합니다. 파일을 커다랗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JPEG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장을 할 거고요. 파일의 이름 확인했고요. 파일의 형식을 JPEG 찾아서 있으면 바로 선택하시면 돼요. 저처럼 없을 경우에는 Save a Copy. 이미지를 크기 줄여서 다시 한번 저장하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지 이름 제대로 준 거 맞는지 그리고 형식도 PSD 확인이 됐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윗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으로 맞춰주세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크레이트 눈금자가 없으신 분들은 컨트롤 R 누르셔서 눈금자를 켜두시길 권하고요. 동그라미 1번 배경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을 따도록 할게요. 전경색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감 맞춰주고요. 파란색의 물감인데 그걸로 가득 채우도록 할까요? 에디트의 필, 포어그라운드 물감 짜놓은 걸로 채워주세요. 오케이. 1급의 7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7번. 사이즈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 값이 좀 모자라네요.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으면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 살짝 낙낙하게 데리고 올 거고요. 1급의 7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입니다.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 밝게 비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블렌드 모드는 아래쪽에 있는 아이와 섞어주겠다라는 뜻인데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현재는 아무것도 섞지 마세요 노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말을 쿵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프트 라이트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파란색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 확인되시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 방향이라고 하면 좌우, 왼쪽과 오른쪽 요 방향으로 가려달라 라고 하는 건데요.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고 있고 오른쪽은 어차피 파도라서 볼 필요가 없나 봅니다. 마스크를 씌우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하셔서 마스크 가려주기 위해서 썼는데요. 하나도 가려지지 않은 건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얘를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 겁니다. 마스크를 선택했는지 꼭 모서리의 뾰족뾰족이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보드랍게 색깔을 넣겠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설정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흰색, 검정색이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 흰색, 검정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하얀색 마스크는 내 이미지가 보이는 거, 깜장색 마스크는 내 이미지를 가려주는 거, 현재 이 친구는 보여져야 되니까 흰색 부분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고요. 반대쪽 여기 파도는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검정색으로 가려줄 겁니다. 저의 그라디언트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 흐릿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급의 8번 볼까요? 소스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8번 열기. 얘도 역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려줄 거니까 전체를 통째로 들고 오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좀 남네요. 남는 건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1급의 8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제일 끝에 있는 텍스처 그룹에 있습니다. 텍스처 라이저. 마스크를 씌우도록 할까요? 세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위아래 방향일 텐데요. 여기는 지금 위쪽에 있는 사람의 몸통 부분이 보이고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가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준 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했었죠. 클릭하시게 되면 마스크를 썼는데 하나도 내 거 가려지지 않았죠? 흰색 마스크이기 때문이에요. 그라디언트로 보드랍게 지워줄 겁니다.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가 될 거고요. 여기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흰색. 아래쪽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검정색.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번 반복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급에 9번 넘어갈게요. 1급에 9번 필터 줄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가셔서 필터 갤러리.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를 줄 때에 색깔이 그라디언트인데 색깔과 투명으로 지정이 됐네요. 두께 값을 일단 먼저 맞춰주겠습니다. 5. 필 타입도 그라디언트예요 라고 바꿔줄 거고요. 그라디언트에서 색상 값이 지정된 건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이라고 했는데 투명도에 대한 건 위쪽에 있는 아이라고 했죠. 먼저 색깔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색상 값을 더블 클릭하셔서 330066 맞춰주시면 색상 값 지정은 끝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은 투명도라고 했으니까 투명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오퍼시티 값을 0이라고 주시게 되면 값이 투명하게 바뀌면서 무슨 색이 들어있어도 투명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결과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이 보라색이고 왼쪽은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죠? 결과물 보시고 앵글값 조절을 해주세요.
1급의 11번에서 색상 보정을 할 때에 빨강색 보정하시는 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시고요. 그 친구들은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색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들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물들고 있죠. 그럴 땐 강제로 색상을 넣어주실 수 있었어요. 컬러라이즈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빨강색을 강제로 세처레이션 높여주면 됩니다. 컨트롤 D 영역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죠? 나뭇잎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줄 적에 색상 값이 두 가지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썼던 아이가 색상 세 가지인지라 물감통이 세 개가 있네요. 그럴 경우에는 버리고 싶은 친구를 클릭하셔서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도형에 대해서 불투명도 지정이 되어 있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꼭 맞춰주세요. 쉐입의 배치가 끝났으면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누르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클릭, 글씨 쓰도록 하죠. 글자에 그라디언트 색상을 넣으실 경우에 이 친구는 지난번에 했던 투명도를 기억하고 있군요. 위쪽에 있는 투명도는 다시 100% 진하게 불투명하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색상 맞춰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들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레이어의 순서가 엇갈린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커다란 친구는 JPEG, 작은 아이는 PSD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파일의 형식 JPG가 있으면 바로 선택합니다. 없을 경우에는 세이브 어 카피.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거예요.
경로와 이름 꼭꼭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맷 PSD 맞군요. 저장.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을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했던 3번과 똑같이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New.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윗스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값을 확인을 해주세요. 크리에이트.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창을 꽉 채우도록 할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을 짜도록 하죠. 옅은 하늘색이로군요. 색깔을 채울게요.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채워줄란다. 필.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 채울게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색깔 2개 주어져 있는데요.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파도와 흐물떡거리는 도형 2개가 반복되고 있지요.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하나 가지고 가시면 그 크기를 비슷하게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는 파도와 다음번 파도를 이렇게 선들을 쭉쭉 그으시면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30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35 정도로 너비를 잡을 거고요. 높이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하는 파도 그리고 다음번에 시작하는 파도를 선 그으시면 여기도 역시 높이가 30보다 살짝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과 높이를 둘 다 35에 35라고 잡아서 패턴을 만들도록 하죠.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저장할 것까진 않으니까 이름은 주지 않을게요. 크기를 35에 35로 줄 거고요. 패턴의 경우에는 뒤쪽에 깔려있는 배경의 색깔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배경은 투명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트랜스퍼런트 투명. 굉장히 조그만 종이가 만들어졌는데요.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가득 채우도록 할게요. 도형을 만들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필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입을 찾으시면 되겠죠? 우선 물결 무늬부터 찾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쉬프트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율 깨지지 않게 예쁘게 그려질 거고요. 색상은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 지정할 수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커스텀 쉐입에서 흐물떡거리는 도형도 더 찾아야 되겠군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나머지도 색상값 맞춰주도록 할게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제 이 친구들은 그대로 패턴 정의하시면 됩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디파인 패턴. 패턴의 이름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얼룩 그리고 물결 모양이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은 쓸 일이 없긴 하지만 혹시라도 크기라든지 모양이 너무 많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최소화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이미지들 배치하겠습니다. 1급에 12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의 사이즈 얼추 비슷하게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왼쪽 상단에 있는데요. 그 친구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입니다. 크기가 얼추 비슷하죠. 그대로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불러올 거고요. 블렌드 모드를 하드라이트라고 레이어 마스크를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현재 하늘색이랑 섞어줄 건가 봅니다. 블렌드 모드가 노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를 하드라이트 찾아서 적용을 해주도록 하죠.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 묻어나서 푸르딩딩한 느낌이 들죠. 거기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게요.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클릭하셔서 하얀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거 알고 계시죠?
흰색의 경우에는 내 이미지를 전혀 가려주지 못합니다.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썼고요.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색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색상이 다를 경우에는 색깔을 검정색과 흰색, 흰색과 검정색으로 설정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은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반대쪽은 안 보이게 대각선으로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잘 보이는 곳은 흰색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흰색, 대각선으로 안 보이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가려줄 겁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그라디언트가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의 방향은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대각선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여러 번 반복해서 결과물과 비슷한 분위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급의 13번 이미지를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미지 사이즈 600에 400 얼추 비슷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겠죠. 마스크를 씌워서 하얀색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결과물에 보니까 아래쪽은 잘 보이고 위쪽이 안 보이도록 가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셔서 아래쪽은 흰색으로 위쪽은 검정색으로 가려주시면 되겠죠. 여러 번 반복해서 결과물과 비슷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필터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1급의 14번 빼야 되는 부분들이 퀵 셀렉션으로 선택이 잘 안 되시면 직접적으로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세요. 일 1급의 15번의 경우에는 필터가 렌즈 플레어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갤러리에 없는 친구들은 아랫동네에도 다 필터입니다.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렌더 안에 보시게 되면 렌즈 플레어 보일 거고요. 결과물 보시고 그 반짝이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미리 보기 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반짝이는 부분은 요 등 부분에서 반짝였으면 좋겠다라고 플레어의 중심점을 옮겨주겠습니다. 오케이. 이미지에 대해서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 녹색으로군요. 이미지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색깔을 바꿀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 휴 값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바지와 몸통 부분이 다 따로따로 색상 변경되는 거 확인되시죠? 전체적으로 똑같은 색깔로 입혀주고 싶다면 컬러라이즈 이용하셔서 녹색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농도가 좀 옅다 싶으면 세처레이션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흰색 부분을 클릭하셔서 모든 흰색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흰색만 빼고 데리고 올 거니까 선택한 거 셀렉트 뒤집어 줄 겁니다.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나뭇잎만 남게 되겠네요. 이미지 배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고 글씨를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쉐입들 중에서 펜툴로 그려줘야 되는 친구를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펜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들은 눈을 감겨주는 게 좋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정해주는 게 좋겠죠. 왼쪽은 100에서 150 사이, 대략 머리 부분이 이쪽에 있구나라고 배치를 할 거고요. 팔뚝 쭉 뻗은 부분, 그리고 나머지 팔 다리 부분들은 요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대강의 위치를 아웃라인 잡습니다. 펜 툴 눌러줄 거고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은 잘 보이는 색상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선은 없습니다. 스트로크는 짝대기, 머리 부분을 대강 윤곽 만들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클릭. 머리가 완성됐으면 팔다리를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붙이시면 돼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나중에 합체를 하셔도 되고요. 만드시면서 컴바인이라고 쉐이프를 합체하면서 그리셔도 상관은 없겠죠? 몸통 부분을 만들었고요. 다시 왼쪽 팔도 만들도록 하죠. 계속해서 합체니까 컴바인입니다. 대강의 몸통 부분을 따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하나의 점들 클릭해서 옮겨주실 수 있을 겁니다. 윤곽이 만들어지면 펜툴 꾹 누르셔서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시고요. 곡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곡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윤곽이 만들어졌으면 더 이상은 손댈 곳이 없다 싶을 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선들의 윤곽을 합쳐주도록 할게요. 모든 선들을 잡아주시고요. 머지 쉐이프에서 아웃라인들을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따지지는 마시고 대충의 윤곽만 나타나면 만족하도록 하세요. 그 크기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시간만 많이 허비하게 되고요. 점수가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기능들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펜툴에 대한 색상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옅은 하늘색과 짙은 파란색이 보이는데요. 그 색깔 두 가지는 서로 따로따로 레이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썸네일 클릭하셔서 색상을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짙은 색상에 있는 아이들 추가로 펜툴 이용해서 따로 만들도록 하죠. 대강의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도 레이어가 한꺼번에 그려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옅은 색의 하늘색의 경우에는 색깔뿐만 아니라 패턴이 한번 더 씌워져 있네요. 이 친구는 복사해서 패턴으로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하나가 더 생긴 거 확인되시죠?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패턴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패턴으로 바꿨으니까 채워주는 것도 역시 패턴으로 바꿔야겠죠? 펜툴로 그린 친구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들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고 색깔 칠해져 있는데 색상이 아니라 패턴으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린 친구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패턴 씌워진 거 확인이 되시죠? 펜툴로 제작한 아이들은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들어갔군요. 자, 이제 나머지 쉐입들을 얹으면 됩니다. 이미지 레이어드 눈을 뜰게요. 도형에서 불투명도 지시되어 있는 거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70%. 배너 도형의 경우에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컨트롤 J 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누르시고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복사,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하시면 되겠죠? 색상 맞춰줍니다. 나머지 글씨 써서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결과물이 꾸깃하게 보인다면 여러분들께서 워프 눌러주셔야 돼요.
개체들이 다 배치가 됐으면 레이어가 빠진 건 없는지 순서를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커다란 친구는 JPG, 조그맣게 줄인 친구는 PSD.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Save. 경로 GTQ라고 하는 방에 이름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요. 형식이 JPG가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Save Copy를 눌러서 경로와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손톱만큼 작아지면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 해주면 되겠죠.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PSD 제대로 저장됐으면 OK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그려주는 작업들이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어렵다고 해서 점수가 더 많이 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윤곽만 대충 따서 이 정도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레이어들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과 글자, 도형들, 기타 기능들이 많으니까요. 펜툴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간 안배 잘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